안녕하세요. 어우, 오늘 좀 지쳐서 다음에 찍을까 했는데 네 문제밖에 없길래 네 문제 맞지? 아니네, 6문제네요? 최대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문제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 6문제 뭐 가야지. 자, 그림 가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준 두 태풍의 이동 경로. 네, 그 다음에 하나의 영향을 받았을 때 관측소 P에서 관측한 풍속, 풍향, 표층, 수온 변화. 어우, 뭐야? 표층, 수온 변화라는 게 나타나죠. 여러분 이거 좀 메모해 놓으세요. 태풍, 즉 열대저기압이 지나간 다음에 태풍이 지나간 후에 이 표층 수온 변화가 어떻게 될까?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건데 표층 수온은 감소합니다. 꼭 적어 놓으세요. 왜 감소할까? 태풍이 쫙 뒤집어 섞어 까면서 가기 때문에 심층의 찬해수를 막 끌어올려가지고 섞어주고 가요. 그래서 표층의 온도를 떨어뜨려 줍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기랑 해양의 기본적인 근본적인 원동력은 뭐라고 했냐면 바로 나오시는 분들 아주 훌륭해요. 저위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전달해주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움직인다라고 여러 번 강조드렸죠. 대기랑 해양이 움직이는 이유 자체가 그거야. 얘네는 그 이유 아니면 사실 태어나지도 않았어. 아시겠죠? 어디다 적어놨는지 모르겠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이 대기랑 해양의 기본 원동력은 저희도의 과잉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는데 특정 지점이 굉장히 온도가 높아지면은 거기에 예를 들면 수온이 27도 이상으로 가는 그 열대 해상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태풍의 씨앗이죠. 그래서 이게 많은 에너지를 머금고 지나가면서 뒤집어 까기 때문에 여기를 식혀주는 거예요. 온도를 낮춰주면서.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태풍이 작용을 하는구나. 이런 역할도 하는구나. 그래서 적조나 녹조 이런 걸 또 해결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풍향은 줬고 결국에는 매칭을 해줘야 되는 게 풍속이랑 표층 수온 변화인데 하나는 올라가는 경향이고 하나는 내려가는 경향이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내려가고 있는 저 A 그래프가 바로 표층 수온 그래프라는 거예요. 이건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태풍이 지나가면 표층 수온이 내려가는구나. 표층 수온이 내려가는구나. 왜 그렇게 되느냐? 일단 여기 북반구니까. 북반구에서는 열대저기압이 무슨 회전을 하죠? 그치. 북반구니까 오른손 들고 저기압이니까 위로 하면은 반시계 방향으로 수렴하죠. 북반구에서는 반시계로 수렴을 해요. 반시계로 수렴을 하면은 풍향을 그려드리면은 이런 식으로 수렴을 해서 막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면은 북반구에서는 에크만 수성이 어디로 일어납니까? 진행 방향의 오른쪽, 진행 방향의 오른쪽, 그죠? 진행 방향의 오른쪽이면은 에크만 수성이 저쪽으로. 이게 표층 해수가 어떻게 돼요? 표층 해수가 발산. 얘를 채워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층의 찬해수가 용승해야 되죠. 이러니까 식혀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공부했던 거 다 이렇게 쪼여지는 그 느낌이 들어야 돼요. 왜 온도가 내려간 이유는 결국에는 요 메커니즘 때문이다. 열대 그 저기압성 회전에 의한 심층 해수의 용승으로 표층 수온이 낮아진다. 그럼 자연스럽게 표층 수온 변화도 째꼈으니까 요렇게 증가하는 게 풍속이겠죠. 사실 되게 받아들일만 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태풍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니까 풍속은 증가하고 그리고 수온은 이런 저기압성 회전에 의한 용승 때문에 낮아지고 풍향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알 수 있는 건 뭐라고 했냐면 관측소의 위치인데요. 맨 처음에는 거의 북동풍이 불었어요. 이런 식으로 1번. 그랬다가 풍향이 어떻게 바뀌냐면은 거의 북풍으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거의 거의 북서풍가량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1번, 2번, 3번으로 풍향 변화 보시면 1, 2, 3 이렇게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죠. 반시계 방향이라는 거는 진행 방향이 어디 있다라는 거죠. 진행 방향이 오른쪽에 있으면 시계 방향, 왼쪽에 있으면 반시계 방향. 왜 그런지 모르겠으면 개념 영상. 그래서 이 P 지점이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일어나게 하려면 궤적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얘가 진행 방향의 반시계니까 얘가 진행 방향의 왼쪽에 있도록 하게 되는 그 경로를 찾아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오게 되는 거지. 니은이어야 왼쪽에 있으니까 반시계 방향. 디귿이 기역이면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가 있어야 되죠. 천천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A는 풍속이냐? A가 뭐예요? A는 표층수온이죠. 그죠? A는 표층수온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나를 관측한 시기에 영향을 준 태풍의 이동 경로는 기역이 아니고 니은이죠. 다 너무 쉽게 나오는데요. A식의 태풍의 중심은 관측소 P보다 남쪽에 있었느냐? A식이라는 특정 시기를 줘서 시킨 대로 하는 겁니다. A식이 요때 같은 경우는 쫙 잘라서 그때 데이터를 읽어보면 사실은 우리가 위치를 찾기 위해서 풍속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표층 수온 걔도 딱히 상상이 안 돼. 도움이 안 돼. 풍향
이 풍향은 좀 도움이 되겠죠. 왜냐면은 내가 그려볼 수 있으니까. 풍향, 이때의 풍향을 보시면은 거의 북동풍 정도가 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P지점에서 저 A 시기일 때 풍향을 찾아보면 북동풍이니까 북동 쪽에서 불어온 이런 류의 바람이 돼야 되는 거죠. 항상 풍향은 불어오는 쪽. 이렇게 돼. 그럼 요 방향으로 지금 반시계면 이거죠.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반시계로 불어 들어가야 되니까 태풍은 뭐 대충 그려보시면 완벽하게 그릴 수는 없겠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 남쪽 어딘가에 있어야 되지 않아요? 그 중심이. 그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은 저 남쪽, 정확한 위치는 우리가 산정할 수 없지만 최소한 남쪽에 있었다라는 건 알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답 3번! 아시겠죠? 사실 기억 니은을 조금 쉽게 째껴서 디귿선지가 상대적으로 그냥 답이 바로 나와버리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명확하게 푸셔야 되고 2번! 매우 중요합니다. 2번. 사실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이 문제만 보고서 넘어갈 게 아니고요. 제가 항상 그렇듯 연계된 문제들 보여드리죠. 이 문제가 신유형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큰일 나고요. 얘가 나왔던 적은 바로 몇 대입니다. 21년 6월이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자, 문제표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네이버 카페에서 무료로 배포하고 있으니까 네, 꼭 받아서 제발 좀 공부하세요. 뭐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거 여러분이 신청하면 귀찮아요. 보내드려야 되니까. 근데 공부하시라고. 맞네요. 21년 6월 18번 문제. 와, 3점짜리. 항상 이렇게 영상에서 보여드리면 풀 시간을 드려야 되죠. 이렇게 잠깐 화면 멈춰놓고 풀어보세요. 너무 좋은 문제니까. 푸셨죠?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 몇 번이야? 36번 문제죠. 36번에 2번. 네, 2번 잘 나오셨나요? 네. 요 문제 아주 중요하다. 되게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요 문제에 적용된 개념이 엄밀히 말하면 시간 순서상 얘가 먼저니까 이 문제에 적용된 개념이 올해 수능 완성에서도 똑같이 계속해서 등장되는 겁니다. 네. 보시면은 어떤 거냐면은 지금 진할수록 풍속이 큰 거예요. 우리나라 부근이니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태풍이 슝 지나갈 때 진행 방향의 오른쪽은 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왼쪽은 반시계 방향의 풍향 변화.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풍속이 더 빠른 위험 반원, 왼쪽은 안전 반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면 어디가 좀 풍속이 진하게 체크되어 있냐면 저쪽이 좀 풍속이 빠르죠. 또 여기도 좀 풍속이 빠르죠. 무슨 얘기냐면은 요 노란색으로 좀 진하게 칠해진 데 쪽이 위험 반원이라는 거고요. 그쪽이 이 태풍 진행 방향의 우측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태풍이 이런 식으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래야 내가 이렇게 지나갈 때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고 이렇게 지나갈 때 오른쪽이 위험 반원이잖아요. 아니 막 이렇게 지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림이 막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태풍의 위험 반원은 이쪽일 텐데 그럼 풍속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죠. 이쪽이 진하게 칠해졌어야지 그러면.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체크되어 있는 자료가 바로 뭐냐? 이거죠. 보시면 이제 보이죠? 풍속 자료인데 진한 쪽, 여기가 진해. 그러면은 이 태풍은 어떻게 지난 거다? 이렇게 지금 지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방이표 있으니까 태풍의 진행 방향은 이렇게 북서쪽으로 가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네, 기출문제에서 나왔던 개념을 그대로 우리가 좀 더 리얼한 자료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글자 하나하나 그냥 주는 게 없어요. 부산이 여기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태풍의 중심이 부산보다 남서쪽에 있었는데 지금 얘는 부산보다 북동 쪽에 있는 걸 봐서는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라는 거죠. 태풍은 점점 저위도의 가행 에너지를 고위도로 보내주니까 저위도에 있을 때가 고위도에 있을 때보다 먼저입니다. 가가 12시간 전 거 맞고요. 태풍의 중심 기압은 날아가면서 열대 저기압이 소멸, 온대 저기압도 마찬가지고 저기압이 소멸한다라는 거는 중심부 기압이 어떻게 돼야 될까? 중심부 기압이 증가해야죠. 저기압이 죽으려면 고기압화되면서 죽는 거잖아요. 저기압이 더 저기압이 되면 그걸 소멸이라고 해? 아니, 더 발달이라고 보셔야죠. 그래서 태풍의 중심 기압은 점점 높아지면서 소멸하게 되는 거는 너무 당연한 개념이고 모두 다 북동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풍속 자료를 통해서 할 수 있다. 너무 중요하고요. 다시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도 6월 18번 문제 아까 보여드린 거 멈춰놓고 푸시고 정답은 2번이었죠. 자, 3번. 어느 해 우리나라에 영향을 태풍을 준 기니의 이동경 이제 뻔하다 뻔해. P지점에서 뭐 풍향 변화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주겠죠. 뭐 위험하든 안전하든 그죠. 태풍으로 인해서 예지 시간으로 순서 없이 나열하라는 건데 태풍이 당연히 저위도에서 고위도로 올라오니까 태풍 경로가 아래에 있을 때가 1번 이렇게 좀 올라왔을 때가 2번 더 고위도로 빠져나갔을 때가 3번 왜 이렇게 뭐 짧나요?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요 정도의 태풍 경보 그러니까 지역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관측 지역이 요만큼밖에 안 줬으니까 이게 잘린 거죠. 이렇게 자료가. 그래서 요만큼 또 이렇게 올라오고 그다음에 요만큼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 좀 더 잘 보이죠. 이렇게 쩐쩐쩐. 오케이.
그래서 진행 방향에 만약 우측이 위험 반원, 태풍 경보가 울릴 수 있는 곳인데요. 상당히 지금 만약에 니은 경로라면 요 영역, 동해안 영역이 위험 반원이 돼야 되죠. 근데 얘는 지금 동해안 영역, 요쪽이 위험 반원이 아니고 그거보다 조금 더 서쪽, 제주도 요런 데가 지금 위험 반원이 되게 가려면 사실은 기역 경로로 이동을 하면서 얘의 우측 지점인 요런 데가 위험 반원이 되게 하면서 쓸고 지나가는 게 맞겠죠. 그래서 경로도 기역이라는 게 너무 쉽게 나오고요. 네, 기역 맞고요. 나가 통과할 때 P는 위험 반원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순서대로 나타나는 CB의 순이죠. 툭툭툭 그냥 풀립니다. 자, 황사 문제네요. 황사는 편서풍 타고 중국에서 이렇게 넘어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973년부터 73년 자료를 봅시다. 2010년까지 그때까지 AB 평균 상대 습도랑 상대 습도 이렇게 해줬고요. 그다음에 황사 발생시킨 월 평균 일수를 봤는데 주로 이제 3, 4, 5월 봄철에 되게 많다라는 거 알고 있죠. 봄철에 제가 이거 개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황사가 많이 발생하는 계절, 제일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랑 제일 적게 발생하는 계절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좋다고 했어요. 주로 봄에 제일 많이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여름철에 좀 습해서 잘 안 온다. 그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를 막 영향권을 남동 쪽에서 이렇게 밀어붙이고 있으니까 그 북서쪽에서 날아오는 그 황사의 영향력이 사실 겨울철에 제일 적어요. 이런 것도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황사 이동 편서풍 영향을 받는 건 너무 당연하고요. 황사를 발생을 시킨 총 일수는 B가 맞느냐? 지금 A, B 중에 그 축척 항상 잘 보셔야 되는데 여기가 축척이 더 크죠? 여기는 막 3.5, 0부터 3.5인데 0부터 1.5 이런 거 놓치시면은 진짜 큰일 나요. 지구과학은 항상 데이터의 축척을 잘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되게 비슷한 그래프인데요가 아니고 B가 더 많은 것들을 내포하고 있다. A, B 모두 월평균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시기에 이게 언제일까? 읽어보면 되죠. 월평균 상대 습도가 가장 높은 시기면 여기 요런 데겠죠. 그러니까 1월이랑 12월 정도가 그거에 해당을 할 텐데요. 그때 우리나라 황사 발생시킨 일수가 가장 많냐? 황사 발생시킨 데는 3, 4, 5월이 오히려 많아요. 그러니까 완전 관련 없는 두 개의 데이터를 지금 엮으려고 페이크가 된 거죠. 답은 4번. 자, 5번 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집중호우, 얘기해 봅시다. 집중호우의 기준. 1시간당 얼마? 외워야 됩니다. 30mm 시간당. 하루에 얼마? 80mm. 이거 외워야 됩니다. 이거 못 외우면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실제로 나와요. 암기 제가 써놨죠. 1시간에 30, 하루에 80. 그리고 이건 나온 적 없는데 하루에 1년에 내릴 거에 10% 이상이 내리면 그것도 집중호우라고 해요. 저거까지 아직 나온 적은 딱히 없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거는 기출된 적 많아요. 특히에 1시간에 30 이거는 실제 데이터. 예를 들면은 시간당 호우 강수량을 나타낸 표이다 이랬는데 여기에 막 40, 50, 60, 55 이렇게 있어. 기억. 이 지역은 집중호우, 국직성 호우가 내렸다 하면 맞는 선지라는 거예요. 왜? 얘네들이 어쨌든 다 30보다 많이 있으니까.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말씀드리는데 집중호우랑 국지성 호우랑 같은 말입니다. 네. 집중 한 곳에 집중되는 게 국지성, 그 지역만 같은 말이죠. 혹시 이거 선생님 이거 집중호우 아니고 국지성 호우 아니고 집중호우인데요? 이래서 틀렸다고 하지 마세요. 집중호우랑 국지성 호우랑 같은 말입니다. 진짜 혹시 이런 거 틀릴까봐 말씀드려요. 조개랑 가시 형상을 친절하게 조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얘는 구름의 꼭대기 고도를 제시를 하는 거고요. 밝으면 그 고도 높은 거. 가시는 두께를 주는 걸로 두께가 밝으면 두꺼운 거. 네, 보시면은 A가 B보다 밝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좀 고도도 좀 높이도 높고 A가 지금 B보다 또 밝죠. 그러니까 여기는 좀 두께도 좀 두껍고 그런가 봅니다. 네. 그러니까 집중호우라는 문제랑 엮어주면은 A 지역이 집중호우가 있었을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 아니나 다를까. 이거 봐. 하루 강수량 129.6 뭐보다 커요? 하루니까 80보다 크기 때문에 얘는 집중호우가 일어난 지역이라 볼 수 있고 니은이라는 거죠. 물론 여기가 0이라서 너무 명확하게 얘가 집중호우가 일어나지 않은 B지역이다 맞출 수 있는 거 아는데 공부는 꼼꼼하게 항상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구름 최상부 높이는 A지역 보다니까 묶어주시고 B지역 상공의 구름이 낮냐? 그죠? 여기 더 어두워요. 그래서 구름의 두께는 묻고 B가 두껍냐? 아니죠. B지역에서 관측한 거는 기역이냐? B는 기역이죠. 이렇게 해서 답은 4번. 뭐야? 6문제 금방이네. 자, 그리고 어느 날 우리나라 AB 지역 중 어느 한 지역에서 우박이 발생했대. 한랭전선 위치.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우박 문제 앞에서 정란운, 강한 상승 기류가 있는 정란운에서 생길 수 있는데
그 지표면에 부등가열도 있지만은 거기만 딱 뜨거워져서 갑자기 확 올라가면서 정라운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케이스도 있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전선면, 찬 공기, 따뜻한 공기, 특히 한랭전선면이 훨씬 이렇게 가파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타고 올라가는 정라운이 마찬가지로 또 우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은 기역 같은 한랭전선이라면은 한랭전선 후면의 좁은 구역, 저군형 구름, 소나기 요 빨간색 라인, 노란색 라인을 해드릴까? 요 라인에 이제 우박이 내릴 수 있겠고 만약에 요거라면은 저 딱 A가 걸치는 여기에 이제 우박이 내릴 수 있겠죠. 그래서 어디 갔어? 얘랑 같이 보시면 좋은데 지금 강수량이 막 많다라고 표시되어 있는 여기에 구름도 내리고 전선면도 위치하고 비도 내리고 그렇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선면이 이렇게 한랭전선이기 때문에 이렇게 형성이 돼야 돼요. 그러면은 얘랑 비 딱 똑같은 위치에 있는 게 요거죠. 기역은 여기 위에를 잘라먹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요 니은, 지금 니은이 가려진 거죠. 네. 니은에 해당하는 거고 A 같은 경우는 우박이 내릴 수 있는 위치다. B는 여기 따뜻한 공기 영역이라서 전선면에 상공이 없다. 그래서 A 지역에 우박 발생 맞고 한랭전선 위치도 니은 맞고 우박이 한랭전선 후면 정라운에서 강한 상승기를 타고 발생할 수 있고 그래서 답은 5번. 유후! 그래서 뭐 어쨌든 네 문제인 줄 알고 시작을 했는데 6문제여서 당황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했습니다. 좋은 문제들 많았죠. 특히 여러분이 좀 체크해 주시면 좋은 게 국지성 호우랑 집중호우랑 같은 말이고 얘네들 기준이 뭔지 시간당 30, 하루에 80 이런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네 위험반원, 안전반원 요거 2번 문제 기출문제랑 같이 해서 공부 꼭 하시고 그리고 여기 이것도 너무 중요한 거 태풍이 지나가면은 표층의 수온이 내려간다. 왜냐면은 그 저기압성 회전에 의한 용승이 일어나기 때문에 남반구 북반구 할 거 없이 똑같아요. 그림 그려보시면 알고 그건 개념론에서도 설명드렸었다.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음에 봅시다. 안녕 뿅.